또 요즘 약간 증시가 주춤해가지고 2월 조정론이 다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요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가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또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트럼프 시즌2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요. 요게 또 2, 3월 조정장의 트리거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머리 모양을 한 수류탄 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건 과거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지난주 가장 이슈가 이거였잖아요. 아무래도 증시가 잘 나가다가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둔화 안 된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여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밀렸죠. 여기 보시면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월에 인하할 거다, 3월에 인하할 거다, 아니다 5월에 인하할 거다, 뭐 이제 하반기 중에 하면 다행이다. 심지어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야 될 판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외신이 막 이런 걸 헤드라인으로 삼아가지고 상당히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점의 문제지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더 쭉쭉 내려오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내려오면서 심지어 전월 대비 근원 물가 상승률이 보시면 내려오고 있다가 다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야 이거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가 재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가장 겁내는 게 고물가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물가 얘기는 지겨울 정도이긴 한데 조정 핑계로 삼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유가도 조용조용하더니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한동안 유가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름 가격이 70불대에서 놀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제 80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약간 시장도 우려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중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물가에 영향 주는 게 유가 또 큰 영향을 주는데 기껏 유가 눌러놨었는데 2차 인플레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끼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유가랑 금리 동시에 올라가는 거는 증시에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성장주에 특히 빅테크가 조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 이런 지정학 갈등, 유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래 주목받았냐면은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 나는 유럽 국가들 전쟁에서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토 국가들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쉽게 말하면 유럽 국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미국한테 방위비를 돈 충분히 안 주면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번 엄청 이 외신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거기다가 더 세게 방위비를 충분히 내는 회원국들만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독일, 프랑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트럼프 발언에,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심지어 제가 지금 놀라운 게 대통령도 아니고 전 대통령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당선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분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큽니다. 이 폴란드, 독일, 프랑스의 3국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삼각 동맹을 가동합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이후로 휴면 상태에 있던 건데,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야 우리끼리 돕자, 큰일 났다 이거,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다음 전쟁은 이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 갈등이 다시 좀 높아지는 이번 주 한 주였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표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친 트럼프 계열의 하원 의장이 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뒤에서 마쿠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알 정도라 가지고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야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은 나토 국가다, 우리 안심할 수 없다, 유럽 국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기사도 보시면은 미국만 믿다가 나라 뺏기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당장 이번 주에 바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독일, 프랑스 가서 대통령들 만납니다. 그래서 총리 만나가지고 독일한테 1조 약속받고요, 프랑스한테 4조 약속받습니다. 미국이 예산을 지금 통과 안 시켜주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친 트럼프 계열이 야 주지 말자, 우크라이나한테 돈 주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여기 전쟁이 안정되긴커녕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왔고, 유럽 국가들도 야 미국만 믿다가 큰일 나겠다, 저거 지금 트럼프 발언 봐라, 이래가지고 우리 방산업을 키우자, 이렇게 안보회의까지 할 정도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유럽연합 수장이 뭐라 그러면요, 백신, 코로나 백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 났던 가스, 그리고 이제는 탱크에 돈을 쓰자, 이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연도를 보니까 하필 이렇게 2년마다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유럽연합이 백신 만드는데 돈을 썼고, 그리고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한테 가스를 안 준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유럽이 돈 모아서 가스를 구하고 그랬었는데, 2022년에는 가스에 세금을 썼는데 이제 2024년에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탱크에 돈을 쓰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건가 라는 생각 좀 들었고 2024년에는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백신을 막기 위해 뭉쳤을 때처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구매를 위해 뭉쳤을 때처럼 이번에는 탱크를 만들고 사는데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한테 우리가 무기를 의존하지 말자. 미국만 믿고 있다면 큰 코 다치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게 보시면 진짜로 이제 나라들이 좀 쪼개지는 느낌이 드는 게 반도체도 이제 각자 만들자. 각자 도생이고 공급망 분리된다는데 이제 무기도 야 우리 괜히 지금 다른 나라 믿고 있었다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가 지금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든 나라가 돼버렸다. 예산도 다 깎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위비 늘리고 세금도 지원 팍팍 해줘가지고 유럽 자체 무기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좀 큰 변화의 또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뭐 뉴스들은 크게 안 나는 것 같지만 지정학 리스크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아직 뭐 러우 전쟁도 끝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다음은 나토 대상으로 어느 국가를 타겟으로 또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 것도 같고 그래서 유가도 좀 오르는 것도 있고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니까 악순환이죠. 우리가 한번 겪었지만 또 그런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정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버핏이 이걸 예측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버핏은 에너지주에 정말 집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들 지금 버핏은 늙었다, 기술주 안 사고 또 에너지 사고 있다, 올드하다 관심 없다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또 투자하시고 나서 한 1, 2년 뒤면 또 이유가 또 밝혀지면 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에너지 주식들을 계속 사는 게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분이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2차 인플레를 대비하시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선견지명이 또 맞을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플레를 대비하니까 에너지 주식을 사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앞의 관점 때문에 유가, 물가 오르고 고금리 계속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금리도 좀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데 요게 또 증시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월 조정론이 다시 커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알고 대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알아두자.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역시 아직까지는 고인플레가 증시 최대 위협이고 지정학이 2순위, 신용위기, 경착륙, 선거 이런 것들이 후순위에 있는데 역시 고인플레 지정학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탑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톰리는 아예 이제 선언을 했어요. 지금 작두 타고 있는 월가의 쪽집게에 톰리가 이제 조정 시작됐다 선언을 했습니다. 톰리는 실제로도 올해 지금까지 잘 맞추고 있거든요. 1월달 증시 고점 간다 맞췄고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세다 날짜까지 써줬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날짜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계절적으로 거의 한 7, 80년 통계를 내보니까 증시가 3월 중순까지는 조정이더라. 그래서 그때 줍줍해라 라고 했는데 많이 빠지진 않네요. 뭐 조정이 클 것 같지는 않고 살짝 조정받고 오르니까 그때 추가 매수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까지 맞추면 거의 뭐 진짜 신내림인데 미래 예언가죠. 이 정도면 거의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작두 타야 되는데 그렇죠? 맞을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연초에 소개해드린 건데 지금까지는 신기하게 2월 조정을 향해 또 시작될랑 말랑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조정이 시작되면 작두 타는 거고 아니면 그냥 틀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상 지금 톰리가 뭐 예언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데 실제로 보통 2월부터 3월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실제로 변동성 빅스 지수라고 하는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도 2월부터 3월까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2월, 3월에는 뭐가 이슈가 또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작년 3월에 지역은행이 터졌죠.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10월, 9월이 뭐가 많습니다. 뭐 맨날 중국에 뭐 부동산이 터진다, 가계부채가 터진다 이런 게 집중되는 게 9월, 10월 하반기. 그래서 꼭 연례 행사처럼 상반기에는 3월에 뭐가 터지고 하반기에는 9, 10월에 뭐가 터지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정 핑계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이런 리스크 대비는 같이 해놓자는 차원에서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